야, 이게 무슨 일인가요? 지금 보시는 게 어떤 상황이냐면 세차 이후에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차냐면 제네시스 GV80인데 뭔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됐던 차들을 보면 대부분 출시된 지 얼마 안 된 초기 품질 문제였잖아요. 그런데 이 차는 3년 전에 구매를 한 차고 물이 새는 건 올해 10월 중순쯤에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 중간에 차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가 어느 일인지 파악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이 뉴스를 왜 가지고 왔냐면 이번에도 서비스 센터에서 황당한 답변이 나와서 차주들의 공분을 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GV80을 만들 때 노터치 세차를 견딜 수 있게끔 차량을 설계하지 않았다. 웬만하면 노터치 세차를 하지 말아라. 서비스 센터, 그 중에서도 하이테크 센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수리 뒤에는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어떤 상황인지, 수리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그리고 차주들이 분노하는 이유까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미 언론에서도 보도가 많이 됐죠. 이 차주가 3년 전부터 GV80을 타고 있는데 지난 10월 중순부터 천장에서 물이 새는 걸 발견했다고 하잖아요. 요즘 노터치 세차가 뜨고 있는데 말 그대로 물리적인 접촉 없이 차를 닦는 방법이죠. 이 노터치 세차를 하다가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걸 발견했다는 겁니다. 선루프 쪽에서 물이 새기 시작하더니 기어 레버 쪽으로 뚝뚝 떨어지고 이거랑 동시에 컨트롤 박스도 오작동하고 하이패스랑 실내 등도 켜지지 않는 문제까지 같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주는 현대차 대전 하이테크 센터에 차를 입고시켰다고 하고요. 여기서 서비스 센터의 황당한 답변이 나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GV80은 노터치 세차에 견딜 수 있게 차를 설계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노터치 세차를 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왜 이런 말을 했을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 말 그대로 노터치 세차잖아요. 즉 일반 고압 세차보다 수압이 더 센 게 사실이고 그래서 이건 물을 많이 뿌려서 그렇다기보단 너무 수압이 센 노터치 세차를 하게 되면 물이 셀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한 것 같죠. 그런데 그럼에도 이해가 안 되는 건 노터치 세차가 한창 붐일 때 다양한 수입차들 뿐 아니라 현대기아차의 다른 모델들도 노터치 세차를 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GV80보다 저렴하거나 오래된 소렌토, 소나타 이런 차들도 노터치 세차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차들은 그 이후에 물이 샜나? 물이 샜다면 아마 GV80보다 먼저 언론 보도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수리 이후에 어떻게 됐냐는 겁니다. 수리를 마쳤다는 연락을 받고 차를 다시 찾아온 차주는 혹시나 해서 다시 세차장으로 갔다고 합니다. 서비스 센터에서 말한 대로 노터치 세차를 하지 않고 주유소에 있는 일반 브러쉬 세차를 했다고 하는데요. 세차장에 들어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똑같은 현상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차주 주장으로는 처음 누수 현상을 발견했을 때보다 더 많은 양의 물이 떨어졌다고 하고 서비스 센터에서는 죄송하다는 사과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원인은 파악되지 못했고 그 뒤로 또 한 번 이번에는 확실히 수리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다시 차를 찾아오니 이번엔 썬루프가 아예 작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 수리가 잘 끝났다면 그나마 괜찮았을 수 있죠. 그런데 수리가 끝났다고 했고 노터치 세차가 아닌 일반 브러쉬 세차를 했는데도 물이 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리를 또 한 번 했는데 이번에는 썬루프가 작동이 안 돼서 또다시 서비스 센터에 입고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주도 이제는 더 이상 못 믿겠다고 하면서 다른 전자장치까지 망가지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까봐 두렵다는 인터뷰를 남겼습니다. 야, 이게 참 만약에 노터치 세차를 했을 때만 문제가 됐다면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주유소 브러쉬 세차를 했을 때도 누수가 됐다는 건 설계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도 의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러니까 서비스 센터 직원이 말한 웬만하면 노터치 세차를 하지 말아라 라는 게 더 공분을 사는 것 같죠. 이걸 좀 심각하게 봐야 하는 이유가 사실 문제가 발견된 것만으로도 큰 이슈이긴 하잖아요. 아무래도 수천만 원에 달하는 제품이기도 하면서 돈을 많이 지불하는 만큼 그에 따른 서비스도 품질이 좋아야 한다는 생각을 누구나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 집약적인 상품이기도 하죠. 엔지니어링, 디자인, 마케팅 어느 하나 부족하면 성공하지 못하는 제품군이 자동차이기도 해서 물이 샌다거나 시동이 꺼진다거나 하는 문제가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문제가 당연히 안정성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 더욱 그렇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거라고 봅니다. 최근에 계속 언급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한데 어떤 문제가 발견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견된 뒤로 심각성과 분노를 더 가중시키는 게 뭐냐는 겁니다. 자, 누수 문제가 최근에 GV80 포함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이오닉 6도 물이 새는 게 문제였잖아요. 언론사에서는 설계 문제로 결론 지어서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 이때도 누수보다 더 공분을 산 건 뭐였나요? 모든 아이오닉 6가 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자가 아닙니다. 하자는 아니고 부족함이죠, 부족함. 현대차 측의 이런 답변이었죠. 이게 참 심각하게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객하고 가장 일선에서 접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차를 구매하기 전에는 영업사원, 차를 구매한 이후에 유지 관리를 하는 동안에는 서비스 센터 직원들을
무조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건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죠. 엔진 오일을 비롯한 소모품을 교체하기 위해서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이건 뭔가 이상이 있어서 간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고객들도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가지를 않는다고요. 그런데 중대한 결함이든 자잘한 잡소리든 무언가 문제가 생겨서 가는 건 얘기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제품 문제 때문에 고객이 예민해진 상태에서 서비스 센터를 찾아간 거고, 서비스 센터에 찾아간 이유는 뭐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적어도 원인이 뭔지는 알고 싶어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찾아간 거죠. 그리고 공식 서비스 센터로 가는 이유는 그 브랜드를 구매한 고객이기 때문에 공식 서비스 센터로 가는 겁니다. 왜냐면 내가 구매한 브랜드에서 제공하는 일종의 서비스고 보증 기간이라는 것도 그래서 존재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찾아간 서비스 센터인데 정상입니다. 부족함입니다. 세차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딨겠어요? 이게 좀 많이 안타까운 이유가 사실 QC 작업 환경이나 구조를 개편하거나 신차 출시 전 테스트를 더 고도화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해결 방법보다 일선에서 고객들을 응대하는 직원들의 매뉴얼, 태도, 교육 방식 이런 걸 가장 먼저 바꾸는 게 훨씬 비용도 덜 들어가고 동시에 고객들이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아무리 차를 명품으로 만들어도 결국 그 차의 이미지와 서비스 품질을 결정하는 건 고객하고 일선에서 접촉하는 직원들이잖아요. 예컨대 내가 롤스로이스를 샀어요. 가장 크고 비싼 팬텀을 8억 정도 주고 샀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약서 사인하고 잔금까지 다 입금했는데 갑자기 영업사원들이 돌변해서 고객 취급도 안 해요. 그럼 그 브랜드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다가 차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서비스 센터에 갔더니 센터 직원이 원래 롤스로이스는 그렇게 타는 겁니다. 결함은 아니고 부족입니다. 이런 말을 해요. 아무리 명품이고 차가 수억 원에 달하고 이러면 뭐하냐는 겁니다. 정작 일선에 있는 직원들이 이미지를 완전히 말아먹는 거잖아요. 이건 비단 현대기아차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왜 자동차 지주사들이 이런 걸 안일하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고객과 접촉하는 직원들의 중요성을 왜 심각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걸까요? 고객이 차를 타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고 고객이 가장 많이 접촉하는 직원은 영업사원과 서비스센터 직원들입니다. 브랜드에 뭔가 문제가 생겼고 이미지가 계속 안 좋아진다면 여기서부터 손을 봐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아무리 나머지 부서에서 열심히 해도 이렇게 부분적인 특정 한 곳에서 발목을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디자인, 마케팅, 상품 전략, 차량 개발 이런 걸 다 잘해도 인포테인먼트 쪽에서 모든 걸 망치거나 결과적으로 제품이 엄청 잘 나오고 판매량도 잘 나오다가 서비스센터 직원 응대 때문에 이미지가 추락하고 이런 문제가 꽤 허다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좋게 해결되는 경우를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현대기아차 이야기니까 현대차를 중심으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 가장 필요한 건 고객이 체감할 만한 변화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자동차 자체에 있는 문제는 지금부터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빠르게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전자장비 문제라던가 파워트레인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신중하고 확실한 해결이라고 본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건 고객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냐는 건데 그렇다면 필요한 건 뭐겠어요? 영업사원이나 서비스센터 직원들이겠죠. 구조적인 개편이 꼭 필요하다고요. 영업사원이나 서비스센터 직원들도 이해가 되는 게 이미 매뉴얼이 존재하고 모든 문제를 일선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도 있습니다. 회사는 안 된다는데 고객들은 요구를 한다면 중간에서 얼마나 난처하겠어요? 이걸 해결하려면 책임 분담이 분명히 한다는 겁니다. 서비스센터 차원에서 해결이 가능하다? 그러면 서비스센터 직원이 고객님 죄송합니다. 알아보니 이 문제는 저희 센터에서 해결이 가능하니 최대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문제가 되는 걸 고쳐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서비스센터 차원에서 해결이 어려워요. 보상 문제랑 엮여있는 것들이 특히 그런데 이런 건 수차례 말씀드렸던 대응 컨트롤 타워가 있으면 된다는 거죠. 단순 상담 직원만 배치하는 게 아니라 아예 이런 업무만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서비스센터에선 어떤 답변이 가능한가요? 고객님, 이 문제는 저희 센터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본사 대응 컨트롤 타워로 바로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상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도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불편함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최대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바로 연락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기분 상할 일이 전혀 없고 서비스센터 직원이 반응 때문에 언론 보도가 심각하게 나갈 일도 없다고요. 이쯤 되면 궁금합니다. 왜 이걸 해결하지 않는 걸까요? 어차피 어떤 브랜드든 차는 계속 팔리고 서비스센터를 찾아오는 고객도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센터에 대한 불만은 항상 존재하고 이렇게 좀 큰 문제가 있을 때는 회사 이미지를 좌우할 정도로 공론화가 크게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도대체 이걸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곳이 하나도 없냐 이겁니다. 이건 진짜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이라도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